약 35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온 친구와 영영 작별해야 한다면? 많은 여성이 은연중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폐경. 마지막 월경을 맞았을 때 귀찮았던 생리가 끊겨서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를 떠나보낸 느낌이라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폐경이 되면 왜 잠이 잘 오지 않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식은땀이 나면서 모든 게 귀찮아지는지, 그리고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먼저 네.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혹시 이 완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완경? 완경요? 네. 자, 안경은 들어봤는데 완경이란 말은 예은 씨도 아니 모를걸요? 저도 안경이란 단어는 아는데 완경은 좀 생소해요. 한자어인가요? 너무합니다. 많은 분들이 완경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네. 완경은 월경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닫혔다, 끝났다는 의미의 폐경보다는 이 완성했다는 의미의 완경으로 바꿔 부르자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중년 여성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네. 이 완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권정희 제2여성의원 권정희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생리는 모든 가임기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원장님, 그렇다면은 얼마 동안 생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폐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폐경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자궁이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1년 정도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자연적으로 폐경이 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폐경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단 기준은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간혹은 난소에 생긴 종양이나 암으로 인해서 수술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도 수술 직후에 폐경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폐경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궁 난소를 한번 보시면 폐경 전과 후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난소 같은 경우는 통통한 타원형 모양에서 볼륨이 작아지고 납작하게 되는데 초음파에서도 점점 안 보이게 될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자궁은 폐경 전에 워낙 혈류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통통한 모양이었다가 폐경 후에는 근육량도 줄어들고 혈류량도 줄어들면서 점점 납작하고 작아지게 되는데요. 자궁과 연결된 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벽도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좀 얇아지고 질 안쪽 공간도 좀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차이는 없지만 보통 2배 이상 크기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반 안에서 중심이었던 자궁이 거의 골반 바닥까지 내려가서 형체가 많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환경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폐경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근데 폐경이 좀 갑자기 찾아오는 건 아닐 것 같고, 뭐 생리 주기가 좀 이렇게 길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좀 증상이 몸에서 이렇게 신호를 좀 보내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조기 폐경과 폐경은 좀 다르게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요. 조기 폐경보다는 40대에 일단 생리량이 좀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조기 폐경을 걱정을 대체로 하시게 되지만 40대에 나타나는 폐경은 조기 폐경은 아닙니다. 그냥 평균적인 그 폐경 연령이 조금 낮아진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기 폐경은 40세 이전에 폐경이 오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30대 후반이나 20대 후반에도 나타날 수 있고 그 기간은 제가 조금 전에 폐경에서도 설명했듯이 1년을 두고 봤을 때 최소 6개월 이상 생리가 없거나 아주 불순하다면 의심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염색체 이상이나 뭐 자기 면역 질환 등을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이 오면 굉장히 좀 당황하고 오히려 병원을 안 가게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폐경처럼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호르몬 치료나 골다공증 관리 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기 폐경 말고 폐경기로 얘기하자면 폐경으로 가기 전을 보통 폐경 이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폐경 이행기는 일반적인 폐경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약 40세를 전후로 해서 폐경으로 접근해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기에 많은 분들이 병원을 방문을 하세요. 아, 왜 네. 그렇게 뭐 자기가 느낄 네.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네, 증상- 나타나나요? 네, 그런 증상들이 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생리량이 줄어든다. 그것도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요. 네. 또 간혹은 또 생리량이 너무 많아진다. 그런 것도 걱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급하게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생리 주기가 이제 살짝씩 바뀌는 경우들도 네, 많이들 있고 생리 기간 이외에 출혈을 보이는 부정출혈 그런 증상들도 이제 40대에 많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던 20, 30대는 보통 이런 변화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40대가 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변화가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또 40대는 폐경이 되진 않았지만 개개인별로 호르몬이 떨어지는 속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증상별로 개인별로 맞춤 상담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뭐 주기가 있지만 개인별로 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근데 원장님 주변에 보면 네. 이 생리를 몇 달간 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 폐경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또 많은 양의 또 생리가 나와서 그러면 나 정말 회춘한 거 아니야? 젊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젊어지신 건가요? 간혹은 이제 좀 몸에 좋은 여성 호르몬 그런 식품들을 섭취해서 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일부 회춘의 의미로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40대가 되면 생리량이 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죠. 네. 그래서 물론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생리량이 그대로 뭐 유지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자궁 근종 그리고 성근증, 자궁 내막증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자궁 난소 초음파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생리를 자궁 안에 고인 나쁜 피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많이 나올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사실 생리량은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생리대 중형, 대형으로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절한 양입니다. 이게 그걸 넘쳐서 옷이 젖는다든지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든지 하시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꼭 가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40대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기 때문에 네, 생리량이 많다면 일단 병원을 가서 방문을 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폐경 전에 이제 몇 년 동안은 불규칙한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월경 주기도 평소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하다가 폐경기로 점점점 감에 따라서 생리 주기가 이때 2번 이상 건너뛰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생리를 계속 안 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폐경기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폐경 직후에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니까 한 1년 정도는 남성 호르몬이 오히려 비율적으로는 더 많이 분비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폐경기가 되면 좀 남자다워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네네. 뭐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폐경 이행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폐경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3명 다 운동하고 있으니까 뭐 헬스장 같지 않아요? 진짜 여기에 잘생긴 트레이너만 있으면 딱인데 그쵸? 그러게요. 여기 있네 여기요. 내 있잖아. 내 운동 가르쳐줄게.
됐거든. 야 정말 아니 그렇게 정색하기 있나? 어? 아니 그나저나 우리 작심 3일로 갈 줄 알았는데 벌써 열흘 넘게 했다. 힘들어. 너무 힘들다. 근데 난 진짜 이번에 기필코 살을 빼고 말 거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무겁노? 나도 팔 아파서 못하겠다. 안돼. 나 무조건 우리가 되는데. 안 해서 그렇지. 또 한다 하면 하는 사람들 아이가 솔직히.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요. 나 이번에 진짜 다이어트 성공할 거예요. 내가 맞는 옷이 없다니까요. 그래, 네 맨날 단벌 신사처럼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대. 그게 있잖아. 내 친구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살이 쪄서 늘 치마밖에 안 입는데. 근데 내가 그 짝이더라니까. 진짜 치마밖에 안 입게 되더라니까. 야, 그러면 네 지금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가? 당연하지. 참나. 그리고 내가 내 몸이 옷에 맞춰야지 옷이 내 몸에 맞출 수 없다. 요즘 옷값이 장난 아니다. 안 된다. 그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법이다. 그렇지. 다이어트 꼭 성공해가지고 옷값 아껴라. 근데 오빠 왜 갑자기 그런 소리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야, 나도 이제 앞자리가 4자로 바뀌었잖아. 몸 관리해야지. 비만이 만병이 끊어낸 거 모르나? 그래 자기 말 잘했다. 이제 40대다 40대. 자기 술 마시자 담배 피자. 거기다 살쪘지. 안 걸릴 수 있다니까. 특히 자기 조심해야 된다. 대장암이 걱정된다 아이가. 아이 그래가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자기야, 왜? 자기는 갑자기 왜 다이어트 하는데 뺄 데가 어디 있다고? 설마 벌써부터 여름 준비하는 거가? 나? 아니 뭐 그런 게 있다. 왜요 언니? 우리 다 하나씩 다 얘기했는데 빨리 언니도 얘기해봐요. 왜? 내가 내일 모레가 쉰이잖아 쉰. 아직 멀었네. 그렇죠? 네. 근데 쉰이 다 돼가면 우리나라 여성 평균 폐경이 또 50 아니에요 50. 아니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 안 되겠나? 아무래도 살이 찌면 그 폐경이 좀 일찍 찾아올 거 아이가. 난 그게 걱정된다고. 아니 폐경되면 좋은 거 아이가? 에? 그럼 매달 그 생리 때문에 불편한 거 없잖아. 아 진짜 그 말이 놓고가 진짜 폐경되면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는 거지. 진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같이 살겠나 정말. 내가 또 무슨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됐다 말을 말아. 근데 언니 그냥 폐경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완경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완경은 또 뭔데? 완경, 폐경 말고 완성됐다 뭐 이런 뜻에서 그냥 완경, 종료됐다 뭐 이런 뜻이지. 그리고 생리를 시작할 때도 다들 막 축하해주고 하잖아. 완경일 때도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고 또 제2의 인생을 산 언니에게 파이팅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파티를 해주는 게 어땠겠노? 파티. 역시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안다고. 정말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언니 진짜 파티합시다 파티. 고마워요 아가씨.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자기야, 우리 파티하자 파티. 저리 꺼져라. 언니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거잖아요. 그럼 또 그만큼 또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 예? 그러면 파티를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런 언니를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 나도 자기야. 나도 자기 응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파티하자 같이. 둘이 돈이나 벌었나?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비만인 여성에게 폐경이 더 일찍 찾아온다. 네. 두 분 표정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오늘도 정답이 포커페이스예요. 올까요, X일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맞춰도 괜찮죠? 네, 해보세요. 예은 씨가 주눅 들까 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비만이 만병의 어. 근원인 거 알고 있죠, 예은 씨? 그렇긴 하죠.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이 폐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네. 더 일찍 또 폐경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O 하겠습니다. O. 저는 근데 제 주변 분들을 봤을 때 정답 X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마른 분들, 그러니까 저체중인 분들이 제 주변에 조기 폐경이 찾아온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사실 몸무게랑 폐경이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만인 분들보다는 마른 분들에게 폐경이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에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누가 정답인가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일단 정답은 일단- 예은 씨가 아하, 맞췄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예은 씨네요. 확실히 일단은- 제가 네, 근데 어쨌든 마르거나 살찌거나에 음. 크게 폐경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정답이고요. 네. 예.
비만은 오히려 폐경 전에 이제 생리 불순과 연관이 있고 폐경은 그냥 정상적인 폐경 나이대로 예, 비만이더라도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피임을 목적으로 이 피임 장치 시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주변에 제 지인도 결혼을 하고 좀 계획적인 임신을 하고 싶어서 이 장치 시술을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인 제 입장으로서는 혹여나 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피임 기구 중에서 생리를 안 하게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요. 네. 원래 목적은 피임이기 때문에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되지 않도록 내막을 이제 얇게 만들려고 하는 기구들인데 내막이 얇아지다 보니까 생리할 만한 그런 두께가 안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생리혈이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선입견은 예, 버리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여성 호르몬에 따라서 자궁 내막의 두께가 두꺼워졌다가 그게 얇아지면서 생리혈이 되는 것인데 피임 기구나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 얇게 유지가 되므로 생리를 마치 한 것 같은 내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피임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잠깐 보면요. 주로 난소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사춘기 이후로 많은 양이 분비가 되면서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 뒤로는 이제 일정한 사이클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분비돼서 이제 생리 주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이 처음에 나타나는 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시기들인데 폐경 이후에 갑자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당황하시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그리고 땀이 그 뒤에 땀이 막 많이 흐르게 되는 발한, 그리고 불면증, 전신적으로 아픈 전신통, 그리고 불안감, 초조, 근심, 기억력 감퇴, 우울증까지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이 환자분들은 각각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네. 여기저기 가시게 되는데 사실은 원인은 하나였던 거죠. 여성 호르몬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정말 이런 상황을 두고 설상가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기대 수명이 늘면서 폐경 이후의 삶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게 됐는데 네. 그만큼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제2의 인생도 활기차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폐경기 치료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호르몬 치료거든요. 근데 뭐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네, 유방암과의 연관성은 예전부터 늘 논란이 있어 왔고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먹는 호르몬제의 종류나 아니면은 얼마나 먹었는지, 언제부터 먹었는지, 그리고 개개인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저희 산부인과에서 일단은 치료 지침은 어떤 그 많이 처방되는 호르몬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6년을 사용하고 나면 유방암의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걸로 나와 있고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는 여성분들은 7년까지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치료 지침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는 지금 먹는 호르몬 요법이 지금 얘기하시는 주로 유방암과 관련이 가장 높은데요. 먹는 약이 제일 대표적인 호르몬 치료고 그리고 피부에 패치로 붙일 수 있는 그 호르몬 요법도 있는데 그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질 쪽에 에스트로겐 알약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질 주변으로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라든지 그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비뇨생식기 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 쪽으로 투여하는 호르몬 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비뇨 생식기 위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따갑다, 건조하다,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소변 본 이후에도 개운하지 않고 아래쪽이 좀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이 비뇨 생식기 위축과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질벽이 좀 얇아지게 되고, 그리고 탄력도 떨어지고 해서 가벼운 상처에도 쉽게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질 안쪽 공간도 좁아지게 되면서 성생활 중에 없던 통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질벽의 변화로 질 안쪽 산성도의 균형이 안 맞고 해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변 장애, 배뇨 장애,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절박뇨나 너무 자주 마려운 빈뇨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큰 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불편감을 주는 상황이 되게 되죠. 비뇨 생식기 위축도 대부분 폐경기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들인데요.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면 일단 먼저 윤활제나 보습크림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발전되고 있는 레이저 치료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 건조감이나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가려움증이나 성교통, 증상 완화, 그리고 성기능 향상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가씨, 네 언니? 나 파티 준비 다 돼가는데요. 아가씨, 그만두고 내하고 얘기 좀 해요. 네 지금 파티 준비 다 돼가는데. 다 돼가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자기야 왜 얘기해봐라. 뭐라 해봐라 뭔데. 맞아요. 아이 진짜 내 지금 이거 파티 준비하고 있다고 언니. 아 왜 무슨 말 하라고. 알겠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결혼하자. 뭐? 졸혼? 설마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졸혼 말하는 거 맞나? 언니 그건 아니죠. 왜 무슨 일 있어요? 불만 있어요? 나의 남은 두 번째 인생은 윤계현의 아내로서, 윤선미의 새언니로서, 그리고 반채숙 여사의 며느리로서가 아닌 이용이로만 살고 싶다. 그동안 내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아니에요 언니. 그동안 뭐 똑바로 하지도 아무튼 아니 자기야 자기 갑자기 왜 카는데? 갑자기 아니거든. 쭉 생각했었고 계획하고 있었다. 결혼을. 뭐? 그러면 내한테 한마디도 없이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했단 말이가? 자기야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한테 왜 카는데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나 진짜? 그럼 이혼할래? 싫어 자기야 왜 카는데? 하여튼 이번 설부터 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전부 치료도 안 가고 윤씨 집안끼리 설 잘 지내봐라. 자기야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왜 그래요?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겠지? 아니 그거 아니 아무튼 언니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저런은 무슨 저런. 사실은 내 얼마 전부터 생리를 안 한다. 폐경인 것 같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난 이제 이용이로 살 거라고. 폐경? 자기야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더더욱 옆에 있어야지. 자기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호르몬 치료 받아야 되는데 남편인 내가 자기 옆에 있어야지. 호르몬 치료 좋아하시네. 안 받을 거거든. 호르몬 치료 받으면 유방암 걸릴 수도 있고 살도 찔 수 있고.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건데? 싫어. 언니 아니에요. 호르몬 치료 받으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너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호르몬 치료 받으면 살찐다는 거 진짜 순다 뻥이에요. 왠지 알아요? 그거 다 나이살이에요. 나이살. 늙으면 다 나이살이 있는 거고. 그러지 말고 호르몬 치료 받아요. 됐거든요. 저는 호르몬 치료보다 더 시급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
아 진짜 언니 그거 알아요? 호르몬 치료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들면 생길 수 있는 잘 들어봐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관절염, 방광염, 지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호르몬 치료 받으러 가요. 아니요. 전요. 무조건 무슨 일 있어도 결혼할 거예요. 전 결혼할 거라고요. 자기야. 아 진짜 언니 그러지 좀 마요. 고집은. 그런 의미에서 내 명의로 된 이 집에서 두 남매분은 좀 나가 주실래요? 자기야 제발 그러지 좀 말자. 사람이 마음을 좋게 먹어야죠. 그리고 이 주말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맞아. 추워. 그건 두 윤남매 사정이고요. 당장 짐 싸서 나가 주세요.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체중이 늘어난다입니다. 자, 두 분, 김천호 씨, 장년 씨, 네. 체중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빠질까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그 살이 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어떻게 딱히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누구죠? 자신이 없네요. 네, 티가 났나요? 네. 근데 어쨌든 치료받으면 좀 살이 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저랑 철원 씨 생각은 전혀 다른데 저는 늘 달랐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체중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본인은 몰랐지만 원래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었다거나 이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컨디션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드시면서 체중이 좀 증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에도 예은 씨가 맞았어요. 역시나 제가 이겼네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네, 왜 그런가요? 네, 폐경기가 되면 특히 복부 비만 위주로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고 체중이 그렇죠. 증가하게 되시는데 전체적인 일단 바디라인이 변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면 조금 예전으로 약간 이제 배가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복부에 조금 덜 붙게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네, 호르몬제를 드신다고 살이 찌게 만들거나 빠지게 만들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뭐 여성 호르몬제가 다이어트제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 폐경기 치료 방법으로 호르몬 치료와 비호르몬 치료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비호르몬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해집니다. 네, 비호르몬적인 이제 재생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뇨 생식기 주변을 좋게 만드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예요. 종류를 보시면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초음파로 하거나 고주파로 하는 방법 등도 있고 필러, 임플란트, 실을 넣어서 하는 방법, 혈소판 재생 치료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요즘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에너지 기반 장비라고 할 수가 있고 통증이 없고 마취도 필요 없고 시술 시간도 짧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점이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런 레이저 장비들은 질 표면을 덮고 있는 그 점막 부분 상피 리모델링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고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서 질 건조증을 개선하고 탄력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장비들이 보여지는데 고주파 장비, 초음파 장비, 그런 CO2 레이저 장비입니다. 요실금을 치료하는 용도로 고주파 장비는 먼저 개발이 됐었어요. 네. 됐는데 현재는 질벽을 타이트닝하고 질 건조증을 해결하는 기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효과가 좋아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료로 이제 초음파 에너지로 하는 치료가 있는데 역시도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세포 자극으로 인한 염증 감소, 통증 감소에 효과를 주고 조직 내에서 이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지 못하거나 복용을 꺼리시는 분들은 이런 재생 치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2의 인생의 시작, 폐경, 완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끝으로 폐경기 증상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몸이 아플 때 남편이나 자식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견디면서 참으려고만 하시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좋아지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여성들이 폐경기에 속하는 여성들입니다. 폐경으로 생기는 여러 불편함을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견디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아니라고 이제 제가 의사로서, 여자로서, 엄마이자 딸로서 생각해요. 그래서 더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아프고 즐겁고 편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재생치료, 그리고 보조적인 호르몬 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질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훨씬 행복한 인생의 후반기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경이 됐다고 해서 여성성이 상실된 게 아닙니다. 여성성이 비로소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서라도 이 갱년기 치료를 꼭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가족 중에 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네.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권정희 제2여성의원 권정희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